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우려고 이 자리에 선 배동희 강사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스펙업에서 이번에 갑자기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떤 학생이 우연히 봤다고 그래갖고 봤더니 여러분이 우리 스펙업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께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최고의 토익 강사 1위로 저를 뽑아주셨대요. 저 들어가서 봐서 I couldn't believe it. 제가 한 2, 3위 할 줄 알았는데 1위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너무 기뻐서 이제 이렇게 2년이 돼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점점 공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강도 있고 그 샘플 강의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분 영어라고 하는 동영상도 만들어서 주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이론들을 설명해 주는데, 자, 그런데 지방에 있거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분들께서 미니로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부담 없이 짧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보시고 생각을 잘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토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여태까지 했는데 계속 성적이 안 올랐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두뇌는요 서술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어로 declarative memory라고 해요. 명시적 지식.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거나 세계의 지리를 공부하나 이럴 때는 암기식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외우는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절차 기억이라는 거에서 두뇌 중앙에 언어 영역인데 procedural memory라 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암묵적 지식이에요. 자기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권투 선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유도 선수는 처음에 상대방을 딱 잡으면은 딱 잡는 순간 내가 이길 것이라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양궁 선수는 이렇게 하도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벌써 10점인지 딱 느낌이 온대요. 오케이? 완벽하게 맨날 그러지 않겠지만 거의 다 그런데요. 이게 절차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도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꼭 따야 되니까 긴장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너무 늦어서 동물적 감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쪽한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지 않고 평소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익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버드도 나오고 석사도 나오고 화려한 스펙이 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식을 갖다가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할 것 같죠. 근데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연습, 그냥 노가다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토익 점수가 오릅니다. 오케이? 여러분 못하는 사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한국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카페 오시면 dhba.com에 오시면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시판에 다큐멘터리로 링크가 걸려 있는데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시간짜리. 꼭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코치가 수영하는 모습만 본 다음에 각도 재갖고서는 연구해갖고 글 쓸 거예요. 여러분도 물에서 같이 허우적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토익에서 중요하다는 걸 공부하기 시작하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공부할 때 제가 이론적인 걸 2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C 스터디, RC 스터디 그리고 특강 때까지 저도 같이 연습을 해요.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런데 자 이게 이런 시험들 토플이나 이런 거를 Proficiency Test라고 그래요. Proficiency가 뭐냐면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능숙한 거예요. 자 단어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단어에서 그냥 다 나옵니다. 오늘도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 100% 이상 다 완전히 다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저도 놀랐어요. 오케이? 저도 그 정도는 몰랐거든. 오케이? 꼭 시험지 미리 본 것 같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 나 말한 거에서. 그런데 틀린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문장 해석을 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proficiency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빨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안 하면은 빨리 해서 소용없으니까 능숙하게 하는 게 나중에 더 중요하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자, 특별히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가 옆에서 코치처럼 계속해서 연습시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의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아직도 안 빠졌잖아. 왜? 저는 헬스 끊고 나서 잘 안 가거든. 오케이? 근데 그걸 해야 돼. 오케이?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What time is his flight from London arriving next Friday? 자,
이러면은 이게 is ing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비행기 from은 런던에서 오는 비행기인데 이렇게 What time is it flight from London arriving next Friday?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빨리 말한 게 아니라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시험에 이렇게 착 지나가. 그러면 대부분의 그냥 보통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타임하고 플라이트하고 런던하고 프라이데이만 들려요. What time is flight to London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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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마지막은 잘 들려. 왜? 마지막은 0.5초라는 공간이 생기면 이 단어는 머릿속에 절차 기억이 없어서 서술 기억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말할 때 자꾸만 생각하면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 것은 아직 그게 자기 거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근데 런던은 잘 들려. 왜? 이미 여러분 거라서. 런던은 이미 SBS, KBS, MBC, 런던 이런 건 다 여러분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 발음 때문에 잘 안 들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걸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 20대 후반이면 소녀시대에서 윤아가 좋아요? 아니면 태연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녀시대에서 윤아가 좋아요? 아니면 태연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소녀시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에어에서 초아가 좋아요? 설현이 좋아요? 좀 창피하다.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에어에서 초아가 좋아요? 아니면 설현이 좋아요? 자, 지금 내가 발음 너무 이상했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 있죠? 초아가 좋아요? 설현이 좋아요? 왜? AO의 멤버 이름 알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트와이스는 나 잘 모르니까 잘 못해. 쭈이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지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을 때는 아주 빠르게 이상하게 말해도 들리는데요. 잘 모르면은 생각해도 잘 안 들려요. 자, 그럼 여러분이 파트 3에서 What time is the flight from London arriving next Friday? 이랬는데 이러고 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비행기를 타는가? 그럼 아까 히스라고 그랬거든. 근데 히스가 가르친 사람이 앞에 있단 말이야. 미스터 킴이 비행기를 언제 타는가?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서 그의 목적지가 어딘가? 이렇게 나오면 자, 내가 들은 바로는 런던이라고 했으니까 런던을 여기다 쓰고 자, 비행기 언제 타는가? 프라이데이? 누가 비행기 타는가? 몰라. 못 들었어. 이렇게 되겠죠? 다 틀린 겁니다. 왜? 자, 원래 그 앞에 문장 볼까요? 앞에 문장 보면 런던에서 오는 거지 런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런던이 목적지가 아니야. His flight인데 his가 누군지 앞에 있는 사람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안 들리지? 다음 주 금요일 도착하는 거지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What time is it flight? 런던에서 이거 안 들리는 요 부분 있죠. 기능어라고 보통 그러죠. his 같은 거. 그게 들려야지 돼요. 그게 들리는데 생각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해서 이런 거를 회화 공부하듯이 하면은 그것이 스피킹에도 도움이 되고 AC 할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익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피킹을 하는 건데 LC를 먼저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듣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읽는 것부터 어른들은 읽고 들으면서 잘 걸로 만들어주면 이제 같이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 다 틀릴 건데 못하러 시험장 갑니까? 명사하고 주어 단어만 드는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건 찍는 거죠. 그래서 ETS 공식 실전서를 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ETS 공식 실전서가 제가 YBM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중에서 제일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뉴토익의 문제들에선 그래서 공식 실전서 2권에 있는 LC하고 독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시중에 문제집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은 콩글리시가 섞여 있거나 좀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 에너지 어디트를 왔어요. 에너지 어디트가 뭐냐면 미국 공공단 기관에서 에너지를 정비하고 다녀.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껴줄 수 있도록 단열도 해주고 무료로 진단해주는 그런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잘 이해 못하니까 가스 회사가 가스를 설치하러 무료로 와서 점검해주는 걸로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화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버렸어요. 문제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영어가 아주 완전히 틀리진 않았어도 이건 토익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화까지 같이 가져가려면 이 공식 실전서를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문장, 거기 나온 문장 중에서 구성 요소하고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장이 이게 관계되면서 절인지 이런 것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0번씩 큰 소리로 읽으면서
암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기가 그 말 한다. 특별히 초중급자는 여러 개 지문을 대강 많이 읽는 거는 아주 효과가 없고요. 철저하게 분석해서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게 실력 상승에 더 좋아요. 고급자는 여러 개 하는 게 좋은데 초중급은 내가 말한 초중급은 850 이하. 오케이? 자, 7, 800점대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개를 많이 두루두루 해서 문제집 100건 풀고 이런 거 아니라 한 개 좋은 걸로 계속해서 파는 게 좋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셀프 트레이닝을 위해서 302로 방문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의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저번 달 강의실인데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청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와서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방에서도 오시고 그래요. 정강하시러.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C노트, RC노트, 문장노트, 어휘노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 블로그에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이 노트 한 번씩 만드는 거 해보시고 몰랐던 어휘와 표현을 매일 100개씩 모아서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30일 동안 100개씩 모아서 하시면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올 거고, 자, 실제로 이제 LC는 여러분 그냥 들리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RC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25문제 다중지문이 괜히 복잡해요. 영어가 어려운 것보다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컨디션 제일 좋을 때 25분 내로 하시고, 자, 그리고 101번부터 146 파트 5씩을 20분에 하도록 해보세요. 20분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제가 가르쳐주는 어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독지문 29문제를 마지막에 25분 중에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시험에서는 단독지문 긴 것도 좀 어렵지만 이중지문이나 삼중지문에서 좀 복잡하게 나오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어려졌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순서대로 시간 안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두 가지 기억했어요. 첫 번째, 언어는 몸으로 익숙해서 습관으로 하는 거니까 절차 기억화 시켜라. 오케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해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5, 6 하고 나머지 7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과제들 잘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카페에 들리셔서 여러 가지 글들 보시고 제가 남긴 글들과 무료 인강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Have a good night!